안녕하세요. 가치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정작 그 회사는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요. 오늘은 바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기업의 진짜 가치, 이른바 펀더멘탈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벗어나는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이요. 사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장은 정말 언제나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움직일까요? 오늘 이 오랜 믿음에 한번 같이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시장이 정말 현명한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이성을 잃었던 순간들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경제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잘 따라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집단적인 감정이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폭주하곤 하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과거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2000년하고 2007년, 딱 봐도 비정상적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봉우리 두 개가 보이시죠? 바로 저 순간들이 시장이 펀다멘탈이라는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서 폭주했던 때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광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장 유명한 사례죠. 2000년 닷컴 버블 시대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모든 광기의 시작을 알렸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전부 설명해 줍니다. 1995년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들던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강력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너도 나도 사들이는 모의 단체로 홀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근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땐 모두가 이번엔 달라라고 외쳤지만 사실 시장은 아주 명백하게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바로 PE 비율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온도계를 통해서 말이죠. PE 비율,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1원당 시장 참여자들이 몇 배의 가격을 쳐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PE가 10배다. 그러면 이익의 10배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시장의 기대치가 위험할 정도로 과열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1999년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다 말해줍니다. 당시 시장 전체 기업의 평균 PE가 30배였어요. 이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엄청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광풍을 이끌던 상위 30개 기술 기업들의 평균 PE는 무려 46배였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50% 이상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거죠. 46배!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만 46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와,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너무 일찍, 너무 비싼 값에 사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펀더멘털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증거 아니었을까요? 닷컴 버블, 이건 뭐 인터넷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 때문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는 잘 변하지 않았고 역사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그것도 불과 7년 만에요. 2007년 시장은 또다시 펀더멘탈의 중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투자자들을 흥분시킨 스토리는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신화였죠. 주인공만 기술주에서 금융, 부동산 관련주로 싹 바뀐 거예요. 비이성적인 과열이 시장을 지배하고 펀더멘털을 무시했다는
그 극의 본질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거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더 개별 기업을 볼 때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훨씬 더 미묘하고 교묘한 함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기업의 이익, 즉 EPS가 성장하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계 장부에 찍히는 이익 숫자, 즉 EPS가 늘어나는 것과 그 기업의 진짜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익이 늘었는데 왜 가치가 안 늘 수 있다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익의 퀄리티하고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했는가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처럼 EPS 숫자만 쳐다보면 그 이익을 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즉 투자의 효율성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진짜 가치를 보려면 투자한 돈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바로 투자 자본 수익률 ROIC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100억 투자해서 5억 버는 성장 ROIC 5%보다 10억만 투자해서 2억을 버는 성장 ROIC 20%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EPS 숫자가 아무리 예쁘게 성장해도 이 ROIC가 돈을 빌려오는 비용보다 더 낮다면 그건 사실상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나쁜 성장일 뿐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들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시장의 광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첫째, 시장은 결코 항상 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집단적인 감정이 휩쓸려서 펀더멘탈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엔 달라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P/비율 같은 기본적인 지표만 잘 봐도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EPS라는 숫자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익의 질, 즉 투자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펀더멘털에서 어떻게 이탈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과거 얘기는 이쯤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디에서 이런 펀더멘털로부터의 이탈 신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분명 여러분을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